자, 이렇게 전기를 사용한 저장 장치, 요 친구들, 대표적으로 이거 플래시 메모리, 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또 깊게 보면은 또 종류도 많고, 그리고 좀 살펴봐야 될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는 좀 자기를 사용한 거랑 또 빛을 사용한 거랑 요거는 그냥 대충 두루뭉술 넘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 네.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금 맞이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SSD 드라이브 사려고 하는데 뭘 사는 게 좋아요?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얼음 트레이 같은 형태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얼음 트레이 하나에 0과 1 하나만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그 셀을 사용을 했어요. 그 셀이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이 반도체 하나 뭐라 그럴까? 셀이라고 해요. 우리 세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셀은 네. 세포잖아요. 그 세포처럼 이렇게 그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단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음통에 있는 그 칸 하나를 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셀에 물이 비워져 있는 거랑 물을 가득 담은 거랑 이 두 가지만 표현해서 0과 1을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우리 S전자에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얼음통의 크기를, 그러니까 셀 하나의 크기를 줄여도 이제 이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왔다. 와, 이거 더 줄일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정보를 더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더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상태에서. 셀을 더 나눠야 되나? 그러니까 얼음통에 있는 그 셀의 크기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 셀을 위로 쌓아야지. 위로 쌓아야지. 그렇지. 음.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버티칼인가? 버티칼 형식으로 해서 V난드라고 하는 방식도 물론 그 이후에 나왔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방식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물을 덜 채워. 덜 채워 어떻게 해요? 반만 채워. 반만 채워. 그러면 우리가 세 개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없다, 반, 꽉 찼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0과 이게 1 말고 표현을 또 해야 될 게 있나? 0.5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0.5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한 셀에 0과 1을 두 개씩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예 아, 없다는 00, 물이 4분의 1 음, 정도 차 있다, 01, 아, 물이 반 차 있다, 10, 꽉 차 있다, 11, 이런 식으로 네 단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네 단계로 하나의 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음, 장난 아니죠? 똑똑하죠? 내가 똑똑한데? 맞아요. 나 진짜, 아니, 천재 같아. 약간 뭐 있어, 그런 거. 개발자 하시죠. 진짜 대단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음, 얘기해줬던 그 하나의 0과 1만 표현하는 걸 이제 싱글 레벨 셀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높낮이를 표현하는 게 한 가지만 있느냐, 그리고 또 그 높낮이를 표현하는 게 좀 여러 개가 왔느냐, 이렇게 MLC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그 이상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나 봐. 그래서 처음에를 싱글 레벨 셀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멀티 레벨 셀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음, 그런데 어땠겠어요, 이 외계인들이. 두 개 말고 더한, 이제 0과 1을 세 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음, 그래서 트리플 레벨 셀이 나왔습니다. 뭔 레벨이요? TLC. 트리플, 그렇죠. 트리플 어, 레벨 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트리플 레벨 셀은 얼음 트레이 요 공간 하나에 0과 1을 세 개를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0과 1이 세 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8단계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음,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8단계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용량이 큰 거에 유리하나? 무슨 뜻이에요? 뭐 아무래도 그게 커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싱글 레벨 셀은 물이 비어 있다, 꽉 차 있다. 요 두 가지만 구분을 하면 되죠. 네. OX만 구분하면 되는데, MLC 같은 경우, 그러니까, 두 개의 영과 일을 표현하는 경우는 네 개의 범주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람이, 야, 몇 번째 칸에 몇 번째 물이 몇 번 레벨인지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싱글 레벨 셀과 멀티 레벨 셀의 속도는 어떨까요? 늘겠죠. 멀티가 더. 왜요? 아무래도 여러 판단해야 될 게 모수가 더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컴퓨터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물이 비어 있는 거랑 조금 차 있는 거랑 많이 차 있는 거랑 꽉 차 있는 거랑 비교해야 되니까 훨씬 느려진 거예요. 얘가 저기 보니까 비어 있어만 알려줬으면 됐는데 이제 조금 차 있어, 많이 차 있어, 꽉 차 있어 이거를 알려줘야 되니까 더 느려졌어요. 그럼 트리플 레벨 셀은 어때요? 더 느리겠네.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셀당 읽고 쓰는 속도가 싱글 레벨 셀, 멀티 레벨 셀, 트리플 레벨 셀로 가면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진 거죠. 다만 반대로 좋아진 점은 뭘까요?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쵸. 정보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바뀐 거예요. 정보는 더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용량이 커졌다. 그러니까 SSD의 용량을 키우지만 속도는 느려진다. 이게 SSC에서 MSC, TLC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당연히 빠른 거. SLC. 라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나온 걸수록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TLC가 비쌀 것 같다? 네. 약간 저는 보급용으로 나온 거라서 더 싸게 나가지 않았을까. 어떤 게요? 나중에 나온 것들이. 나중에 나온 게 좀 더 이렇게 보급 기술일 것 같다? 네. 그렇죠. 컴퓨터는 일단 빠른 게 비싸요. 음. 그러니까 SLC 같은 경우는 집적도가 좀 더 낮죠. 근데 빨라요. 그 읽고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약간 공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공간을 많이 쓰면서 대신에 속도는 높인 게 SLC. TLC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속도는 희생한 거죠. 그래서 약간 뭐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데 가보면 뭐 전문가용 SSD 이렇게 해가지고 SLC, 뭐 MLC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용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게 뭐 나눠진 게 아니고 SLC는 말 그대로 속도가 겁나 빠르지만 이제 용량을 그만큼 많이 둘 수가 없는 거고 MLC는 속도가 중간이고 용량도 중간. TLC는 속도가 느리지만 용량이 큰 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비싸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싸고 빠르고 하니까 약간 전문가용 이렇게 써놓는데 사실 전문가용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이 특성이 다른 거지 꼭 목적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와, 진짜 나는 아궁이에서 배우는 것들 때문에 뭘 살 때 너무 힘들다니까. 아니, 뭐, 공유기 살 때도 따져야 되지. 심지어 랜선 살 때도 따져야 되지. 제일 이제는 비싼 거 사래잖아요. 제일 비싼 거. 하드도 그죠, 따져야 돼. 모르면 비싼 거 사는 거예요. 모르면 그리고 순위대로 그냥 사면 됩니다. 음. 그 순위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공부해놓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아, 그 전문가라는 게 컴퓨터를 공부하는 전문가들을 얘기하나 보다. 그렇다기보다는 뭐 빠르게 쓰고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프로게이머 뭐 0.000001초가 급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특수한 경우에 사람들이 아닌 이상 사실 그렇게 과하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성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려해 볼 거는 물을 담았다 비웠다 담았다 비웠다 하면서 물때가 껴요. 얼음 틀에 물때가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을 완전히 비워도 물이 완벽히 비워진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오래 쓰다 보면은 그 물때를 우리가 물이 들어있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SLC는 사실 그게 물때가 물이 반 이상 찬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얘는 비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쵸? 네, 그리고 물때가 좀 많이 껴가지고 얘 물을 부었는데도 물이 꽉 우리가 1리터 들어가는 통이라고 하면은 한 500ml, 600ml만 물이 들어차 있다라고 해도 사실 얘는 물이 꽉 차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그게 판별이 되는 데까지 수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때가 이 셀을 막 반 이상을 차지해 버리면 그때는 이제 물이 비어 있는 건지 차 있는 건지를 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수명이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럼 이게 얘가 더 오래 쓰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 반도체의 특성 때문에 이게 완벽히 처음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점점 이렇게 전기적 특성을 조금씩 잃어가요. 그래서 얘가 수명이 끝나는 지점은 그게 이제 전기가 들어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해질 때는 이제 수명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물때가 찬 곳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그러면 이제 MLC 같은 경우는 네 단계 단위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 바닥에서 4분의 1 정도만 물때가 차도 얘는 못 판단이 씁니다. 어렵고. 그런 아예 거죠. 차 있다고 생각되는 게구나. 그쵸. 그러면 이제 TLC 같은 경우는 8단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얘는 더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는 횟수의 제한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그냥 누가 들어도 SLC가 제일 좋네요. 그렇죠. 이제 SLC는 그냥 최고예요. 검색해봐야겠다. 하지만 최고 비싸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요즘에 이제 SSD를 산다라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펙?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지라고 하는 정도는 MLC 수준에서는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생활에서 내가 인터넷만 하고, 뭐, 게임도 그냥 가끔 하고, 뭐, 내가 정말 막 파일을 엄청나게 다운받고 업로드하고 지우고 다시 만들고 뭐 하는 작업이 많지 않다. 이런 게 난 거의 없어. 난 진짜 맨날 하던 인터넷만 해. 아니 뭐 정말 난 SNS 때문에 컴퓨터에 뭐 레포트 쓰느라 컴퓨터에 요 정도면 정말 TLC만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렇군요. 무슨 비싸네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나요? 직접 검색해보세요. 종류가 힘이 너무 들었어요. 많습니다. 종류가 그거는 이제 너무 많아요. 회사마다도 다르고 회사에서도 이게 단순하게 MLC, TLC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 TLC 중에서도 어떤 기술을 더 도입을 했습니다. 뭐 MLC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우리는 다른 기술을 도입해서 수명을 늘렸습니다. 속도를 늘렸습니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그쵸? 거를 또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TLC를 넘어서 QLC도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Q요? QLC는 이제 쿼드 레벨 셀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0과 1을 4개씩 집어넣다 보니까 16단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 셀에.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내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쓴다라고 하면은 TLC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자,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 MLC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사실 듀얼 레벨 셀이 맞죠. 그래서 싱글, 듀얼, 트리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때는 몰랐나 봐요. 이 2개 이상을 이게 더 쓰게 끝일 줄 될지. 알았구나. 그렇죠. 이제 기술은 항상 모르니까 외계인들은 항상 출연하잖아요. 네, 이건 그냥 그래서 의문인데, 네, 이름을 우리가 개명하듯이 나중에는 바꾸고 이러기가 조금 이미 많이 퍼져서 어렵나? 그렇죠. 이미 표준화되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거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더 뭐랄까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야 그렇지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럼 왜 싱글 트리플 멀티가 아니라 싱글 멀티 트리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뭐 이해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에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SSD 디스크를 산다. 내가
이제 하드디스크 대신에 이제 SSD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 막 보면은 정말 막 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싱글 레벨 셀이 제일 빠릅니다.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가격을 봤더니 우와, 씨, 이건 못 사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MLC를 보고 TLC를 보다 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TLC 정도인 것 같은데? 라고 봤는데 사람들이 TLC는 수명이 짧고 막 뭐 하고 막 이런 글들이 써 있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막 이러면서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않다는 거예요. 음. 이 TLC의 수명도 여러분들이 그냥 문서 작업하고 뭐 하고 그냥 요 정도 하고 몇 년 써도 사실 진짜 죽을 만큼의 그 정도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였으면 만들지를 않죠, 애시당초. 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요즘 데스크탑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쵸. 매일 주구장창 데스크탑으로 막 파일 작업을 하고 막 동영상 작업을 하고 뭘 한다 하지 않는 이상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마음 놓고 TLC 사도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TLC 중에서도 보면은 좀 얍삽하게 읽기 속도만 써놓은 그 스펙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쓰기 속도예요. 음, 그래서, 쓰기 속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얘네들이 읽는 속도랑 쓰는 속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TLC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회사 거는 읽는 속도랑 쓰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회사 거는 읽는 속도랑 쓰는 속도가 느려요. 여기 들어가는 칩셋이나 뭐 바이오스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TLC를 살 때는 쓰기 속도를 잘 보자. 요게 음. 포인트입니다. 규격이 다 다른가 보네요. 그냥 구분만 저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그 셀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의 이름인 거지, 이 속도나 음. 아니면은 뭐 그런 규격이 아니에요. 오호. 그래서 이 특성이 사실 그래서 기술력으로 TLC가 MLC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TLC가 MLC의 느린 회사보다 빠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쪽짜리네. 그쵸. 이제 그래서 이 MLC라고 무조건 TLC보다 빠르고 뭐 내구성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음. 이 뭐 그냥 평균적인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죠. 읽는 속도랑 쓰는 속도를 제품 설명에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한글로 써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한글로 써 있어요. 읽기 속도, 쓰기 아, 속도. 그래요? 네. 네. 친절하네? 숫자로 써 있겠죠? 네. 아, 친절하구나. 난 또 한글로 이거 뭐 줄임말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제품 상세 설명 이런 데 들어가면 읽기 네. 속도, 쓰기 속도가 다 써 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쓰이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읽는 속도, 쓰기 속도를 그 체크해 보면은 뭐 이렇게 제품마다도 좀 대동소이할 거예요. 음. 음,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제품들은 피해야겠죠. 일단 그런 제품은 싼 거일 가능성이 크고. 네. 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TLC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런 거 찾아보는 분들은 그만큼 하드한 일들을 하니까 찾아보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쓸 걸로는 그냥 TLC도 무난하다. 그렇게 보면 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 쇼핑 가셔서 MLC라고만 쳐도 다 네. 읽기 쓰기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오, 회사마다 그죠? 제품마다, 그 회사 안에서도 회사 제품마다 다 안에서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예. 모델마다. 음. 그렇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때 플래시 디스크를 이거를 살 일이 오겠죠? 그래서 또 다른데 플래시 디스크가 많이 쓰이고 있죠. 아까 말했던 음, USB라든지 또 음, 어디서 음. 쓰일까요? 플래시 디스크? 핸드폰? 그렇죠. 오, 오, 찍었는데. 휴대전화에서도 이 플래시 디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그, 뭐야, 라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옆에 SD 카드 슬롯이 있잖아요. 네. 이동식 저장 장치, 그 SD 카드가 있는데 오, 그것도 다 플래시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디스크들이 거의 다 지금 랜드 플래시 디스크예요. 음, 그래서 스마트폰 아니면 뭐 USB 메모리 그리고 뭐 SD 카드 이런 것들이 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블랙박스용 SD 카드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블랙박스에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 SD 카드 여러분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뭐 디카에도 쓰고, 뭐 디지털 캠코더에서도 쓰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있으니까. 네. 네. 어, 나도 모르게 이런 플래시 디스크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뭐 메모리 스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내 차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블랙박스라는 사실 이게 블랙박스라는 명칭은 좀 올리는 게 아닌데 여튼 대시캠이라고 해요. 미국에서 대시캠이라고 하는데 이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SD 카드 이 친구들의 특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블랙박스 회사는 이 SD 카드만 우리 블랙박스에서 그 동작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우리 회사에서 SD 카드를 꼭 구매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SD 카드를 파는 블랙박스 회사들도 있어요. 어, 자, 아,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계속 찍으니까 수명이 길어야 되니까? 그렇죠. 블랙박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한 번에 들어오는 동영상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용량을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음, 음. 24시간 틀어져 있으니까. 네, 그쵸. 그리고 고온의 환경이고, 계속 읽고 쓰고 해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그게 플래시 디스크에 보면 아까 그럼 TLC, MLC, SLC 중에 뭘 써야 될까요? 그럼 블랙박스에. SLC. 그쵸. 돈이 많으면 이제 SLC를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블랙박스에 쓸 거면 SLC를 써라라고 얘기들을 많이 이제 예전 블로그들이나 뭐 글 써보면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MLC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관건은 수명보다는 또 속도가 있죠. 그쵸. 아까 속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속도를 이제 사람들이 읽고 쓰는 속도를 갖다가 그래서 요 SD 카드에 보면은 그 메모리 용량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클래스라는 걸 또 만들어 놨어요. 클래스.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그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져요. 숫자가 클수록 그럼 더 빠른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클래스가 높을수록 쓰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로 그 동영상을 찍는다. 이럴 때도 아니면 뭐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는다. 이럴 때도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바로바로 디스크에 써야 되니까 속도가 빨라야겠죠. 제가 지금 SD 카드를 가져왔는데, 네. 아까 원에 조금 이렇게 홈파 있는 것처럼 돼 있고 숫자 써 있네요. 이게 클래스인 것 같네요. 숫자가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10이요. 저 이거 비싼 건데. 네, 비싼 거겠죠. 네. 음, 기분 좋아. 사실 살 때는 저거를 모르고 샀는데 또 이렇게 지식이 생겨서. 약간 네. 이거는 올해 안 입었던 옷 주머니 뒤졌는데 1,000원짜리 나온 거네요. 네, 아껴 써야겠다. 그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MLC, SLC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써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SLC면 거의 무조건 써 있을 거예요. 자랑거리니까. 안 써 있어요. 네. 아이고. 근데 MLC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카메라들 거기에 보면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이상의 메모리 디스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 잘 안 보지만 어쨌든 그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런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수명도 중요하지만 또 속도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야, 영화 한 편 그것도 지금 뭐 1.5기가 뭐 2기가면 충분한데 그 몇 시간 찍는다고 그 뭐 몇백 기가가 필요하겠어? 몇십 기가가 필요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영화 한 편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화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 영과일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압축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게 우리가 영화를 시청하는 중에 계속 압축을 풀어서 컴퓨터가 보여주게 되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 안 좋은 컴퓨터에서 영화가 뚝뚝 끊겨 보이는 이유는 그 압축을 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우리 인터넷에서 받아오는 버퍼링처럼 그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압축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디스크에 써야 돼요. 앞에 있는 영상 신호를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 디스크에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을 최소화하거나 아니 압축을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이거 화질이 이렇게 안 좋은데? 라고 하는데 보면 용량이 엄청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바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SD 카드는 굉장히 높은 성능과 내구성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고화질 캠코더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빠른 걸로 쓰셔야겠네.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알아서 비싼 거 쓰실 테니까 괜찮지만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막 혹시라도 내가 처음으로 디카를 샀다 아니면 처음으로 이제 뭐 DSLR을 사서 이걸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고화질로 동영상이 안 찍히더라 하면 이제 SD 카드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종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가 고장나는 게 아니고 이 SD카드의 수명이 그렇게 해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쓰고 계속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물때가 껴가지고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시점이 블랙박스는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MLC, 돈이 많으면 SLC 요 디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냥 한번 우리가 포맷하듯이 싹 민다는 표현들도 하잖아요. 네네. 얘네는 그런 과정 자체가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때 끼면은 점점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노화되듯이.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포맷한다고 해서 그 물때가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을 채워놓고 비워놓고 한 그 과정을 그냥 물을 그냥 한번 쓱 반복하는.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SSD 디스크를 사려고 하던 분들이 보면은 혹시 트림 지원이라는 기능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트림?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네, 이 한국어 트림 이렇게 안 써 있고 영어로 트림 이렇게 써 있는데 뭘 잘라주는 건가? 어원이 그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이 트림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사실 그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우리 하드 디스크는 예전에 이런 얘기 해준 적 있을 거예요. 파일을 지워도 그게 파일이 진짜 지워지는 게 아니다. 나중에 이 링크만 끊어버리고 그 파일 위에 덮어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덮어 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한 번 초기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써져 있는 위치에 덮어 쓰는 게 아니고 초기화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전기를 매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쓰는 과정이 두 번, 세 번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초기화 과정도 한 번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죠. 덮어 쓰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운영체제에서 이 파일을 삭제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링크만 끊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가 링크가 끊어진 파일들의 위치를 찾아가가지고 자동으로 몰래 초기화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여기에다가 운영체제가 쓰려고 하면은 원래 기존에는 잠깐만 이거 초기화해야 돼 기다려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파일을 썼어야 되는데 운영체제나 뭐 다른 것들이 놀고 있을 때 걔네들 쉬고 있을 때 안 바쁠 때 그냥 몰래 얘가 알아서 여기 초기화 해놔야지 라고 해놓는 게 이제 트림 기능이에요.
똑똑해. 그래서 이제 보면은 SSD 이제 그 설명에 보면 트림 지원이라고 써 있는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몰래 자기가 가서 청소 한번 해놓는, 초기화 한번 해놓는 그런 디스크들을 이제 디스크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얘는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은 그냥 플러스 알파 기능인 거라서 가격이 더 비싸지고 이런 거겠네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없어도 그만인데 있으면은 이제 다음번에 파일을 빨리 써야 될 때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면 SLC에 트림 기능을 탑재한 SSD를 구매하는 게 최고네요. 네,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낚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윈도우 7 이하를 쓰고 계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네. 윈도우 7 이상부터는 요 트림 기능을 OS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저 윈도우 7 쓰는데 아직. 네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7부터 아마 요 트림 기능을 사용을 이제 OS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 디스크에서 꼭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아마 OS에서 대부분 요 과정들을 몰래 뒤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기능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왜냐면 하드디스크를 많이 썼었으니까 이 트림 기능이 굳이 OS에서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보다 일단 빠른데 쓰기가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하드디스크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뭐 트림 사실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던 거고,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새로 나오는 컴퓨터들은 대부분 SSD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림이 너무 당연한 이제 OS의 기본 기능이 된 거죠. 맥 OS에도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마 다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용자가 신경 쓸 영역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보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살짝 컨닝하고 왔는데 맥 OS에서도 가능하네요. 그쵸. 네. 물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당연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되게 또 우리 끌 작은 거에 수도 있더라고요. 감동받은 것 같아. 네? 응? 끌 수도 있대요. 그래요? 아, 네. 내가 이제 디스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좀 늘리고 싶다, 수동으로. 그러면 끌 수도 있겠네요. 네. 그치. 이게 남들 쉴 때 일하면은 결국에 자기 몸이 필요해지는 거니까. 그쵸. 이 디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고서는 SSD라든지 SD 카드라든지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막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면 뭐 요즘 액션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액션캠 네. 같은 거를 쓸 때는 그때도 이제 빠른 성능의 플래시 메모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디카에 사진을 찍는다. 디카에 사진 찍는데 그렇게 막 클래스 10까지 필요하거나 아니면 막, MLC처럼 막 수명이 더 요구된다거나 막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특성들을 이해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저렴한 걸 사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USB 디스크 굉장히 많이 싸졌잖아요. 네. 네. USB 메모리 많이 싸졌는데 내가 USB 메모리를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자주 썼다 지웠다 하고 그런 경우라면 너무 싼 USB는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USB도 보면은 MLC, TLC, 막 QLC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거기서 네. 보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담고 있고 정말 오래 써야 되는 메모리 디스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MLC 이상으로 사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오래 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다른 USB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겁니다. 얘는 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네, 질문이 있는데 네,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네, 그 기록을 남겨놓고 링크만 끊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복구가 쉽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네, 네. 혹시 플래시 디스크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근데 플래시 디스크, 네, 플래시 디스크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링크만 끊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말 그대로 진짜 링크만 끊어두면 그만이었는데 이 플래시 디스크는
그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다 보니까 링크만 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링크를 끊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OS라든지 디스크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허. 트리미가 있잖아, 트리미가. 네. 뭐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이제 너무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거기까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트림이 안 돼 있는 경우면 거의 100% 복원할 수 있다고 봐야죠, 얘도. 마찬가지. 요새 드라마를 봤는데요. 네. 드라마에서 이제 가끔 그 음모를 숨기고자 할 때 기록 장치들을 파괴를 시키는데 네. 그렇게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더라. 아, 그렇죠. 그럼 막 파삭파삭 막 이러면서 막 펑 이렇게. 네. 근데 불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금속은 전자레인지에서 금속은 망가지니까요. 그렇게 하면 복원 아예 안 돼요? 어렵죠. 어, 숨길 거 있으신가 보네. 장부 막 제가,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고, 그 자위공명 장치에 가져가서 한번 돌려주고, 아, 그리고 망치로 부셔서 불에 불로 태운 태운다. 다음에, 맞네. 네, 망가뜨리면 됩니다. 정말 급하면, 정말 급하면 전자레인지가 일단 최고예요. 그거 하고 나면 전자레인지도 망가지는 거죠? 전자레인지가 망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음,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찝찝하겠지. 어, 근데 알겠습니다. 굳이 그런 일을 만들진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센 자석으로도 안 날아가요. 어, 센 자석으로 날릴 수 있는 거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자기를 이용한. 자기를 이용한. 네, 그래서 이 전기를 이용한 이 친구들은 자석으로는 거의 날릴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기를 가해서 날려야겠네. 그냥 전자레인지로. 네. 자꾸 날릴 생각만 해.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물리적으로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불태우고 그렇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3단계, 오케이. 삼키세요. 근데 그것도 그럴 복원할 일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요 전기를 사용한 저장 장치를 좀 핵심적으로 알아봤어요. SSD랑 SD 카드랑 뭐 USB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친구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거의 이제 SSD로 많이 교체가 되고 있고 성능과 안정성과 수명과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되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서버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세가 하드디스크였는데 이제 점점 SSD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단가가 내려갔다는 거. 저도 SLC를 써보고 싶네요. 아직 안 써보신 거예요, 한 번도? 너무 비싸요. 그 그냥 정도구나. 네, MLC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SLC를 쓸 일은 그렇게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 하루 종일 동영상을 편집하고 뭘 하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SLC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SLC도 굉장히 많이 싸졌나요? 아닌가? 근데 요즘 예전보다 많이 싸졌죠. SLC를 근데 거의 만들지를 않아요, 요즘에. 굳이 이런 느낌인 건가?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대부분 MLC나 TLC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MLC를 가지고 뭔가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용량이 한계치에 다달랐으니까 이제 집적도가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레벨을 좀 구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순위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젠 정말 TLC가 대세군요. 그래요? MLC보다 TLC. 네.
그렇습니다. 요즘 TLC가 대세네요. MLC까지도. 왜냐면 용량의 한계가 있었으니까. 아마 저희 집 컴퓨터는 S전자 MLC인 것 같아요. 오. 조금 전에 사셨나 봐요. 네,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TLC의 기술력이 그만큼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MLC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쌌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속상하다. 그렇죠. 이제 전자제품 뭐 사자마자 일단 그쵸. 반값이 원래 수명이 짧고. 아까 근데 그 메모리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죠, 램. 네. 네. 음, 램도 사실 좀 요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한 그 저장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음.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랑 그 램이랑 뭐가 다르냐? 둘 다 반도체를 활용한 건데 왜 이거는 뭐 이렇게 쓰고 그거는 저렇게 쓰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가끔 있거든요. 근데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램은 CPU랑 직접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이 플래시 메모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도도 굉장히 다르고 제일 큰 어쨌든 건 그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음, 전력이 들어있을 때와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램도 사실 종류에 따라서 전기가 끊어져도 그러니까 전원이 없어도 그 기억을 하게 되는 메모리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램은 D램이에요. 그 D램은 휘발 메모리죠.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은 갖고 있던 정보가 모두 날아가는 그런 램입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것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램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이거? 아니요. 네, 램은 자세하게는 없었을 거예요. CPU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일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서잖아요. 네. 그 네. 일 처리를 하기 위한 곳으로 그 정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0과 1이 CPU에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 CPU에 가기 전에 그 0과 1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이 램이에요. 왜 잠시 머물다 간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실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정보는, 우리가 만약에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게임을 실행해서 딱 그 동작하기 전에 뭐라고 화면에 나오나요? 이렇게 뺑글이 돌아가면서. 로딩? 그렇죠. 로딩 중. 맞아요. 네. 그게 올. 그게 뭐냐면, 이 플래시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같이 기억 장치 있죠. 영구 기억 장치에 있던 0과 1을 읽어와서 메모리로 올리는 과정을 로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컴퓨터는 이 램에 올라온,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이 램에 올라온 데이터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에 올라온 데이터 0과 1은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여기 디스크에서 저장돼 있던 데이터는 잠자고 있는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활동 중이지 않은 친구들을 깨워와서 메모리로 복사를 해옵니다. 0과 1을. 그래서 얘네가 활동할 수 있게 CPU로 보내질 수 있게 된 친구들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딩 중이라는 것은 잠자고 있던 0과 1을 깨워서 복사를 해가지고 메모리로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딩이 끝나면 CPU에 가서 일 처리를 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램이라는 친구는 굉장히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 CPU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CPU가 처리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CPU에게 0과 1을 보내주고 CPU가 보낸 0과 1을 받고 이 처리를 계속해야 되는 친구가 이 램이기 때문에 속도가 SSD보다도 넘사벽으로 빠르고 그리고 훨씬 비싸요. 속도가 빠르면 비싸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빠른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구 저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임시 저장. 그렇죠. 임시 저장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렇지만 빠르게.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그래서 이 램 중에서도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램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향후에는 이 플래시 디스크가 이 램과 아마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결합을 해서. 램처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SSD를 램처럼 쓰는 가상 메모리 기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반대로 이제 그냥 아예 이 두 개의 구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SSD처럼 쓰는 이 플래시 디스크, 플래시 메모리의 한계를 좀 극복을 해서 두 개의 장단점을 결합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합칠 수도 있다. 그래서 로딩의 과정을 없애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CPU와 램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CPU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같은 이 보조 메모리들이 있는 이유가 이 메모리 속도랑 CPU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요 얘기까지 들으면은 다른 분들이 너무 힘들 테니까, 요 얘기는 나중에 또 궁금한 분들이 생기면 그때 한번 또 날 잡아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램과의 차이, 이거는 요런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기를 사용을 하지만 특성이 완전히 다른 그런 친구들입니다. 여튼, 오늘 요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요런 기계 장치들을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은 조금 흥미가 덜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디스크라든지, 뭐랄까, LP판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하드디스크를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 네,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나요? 제나토리님 어떠셨나요? 저요? 저는 네. 사실, 그러니까 항상 들을 때마다 되게 얕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보면 약간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뭐 오늘도 지식을 엄청 쌓고 갔는데 제가 이제 또 뭔가를 살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사실 막 그 반도체 뭐 광고나 이런 거 며칠 전에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낸드? 이것도 그때는 저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not and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S전자가 역시 대단하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그래요. 우리 실생활에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노트북 크기도 작아진 수 있었을 거고 음, 뭐 컴퓨터도 요새 키보드로 막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 맞아. 되게 저는 USB를 사실 많이 쓰진 않지만 만약에 음, 구매하게 되면은 좀 더 알아보고 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라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느 날 한번 우리가 녹음이 끝나고서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제 대답들을 모아놓고 놓으면은 상당히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운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아는 거는 뭐 메모리, 그럼 디스크, 뭐 저장 장치, USB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어들만 틱틱틱 떠올랐다면은 나름 아카데믹하게 이제 뭐 원리부터 해서 그 구분까지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됐지 않았나, 한 단계 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음, 생각이고 사실 아직까지 저는 뭐 이게 구매로 이어져서 실제 뭐 제나토리님이나 아니면 야공님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배웠던 정보들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추가가 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아마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길 가다 보면은 아마 이제 SD 카드, 메모리 카드 이런 거 파는 집들에서 보면은 그 패키지에도 다 써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씩 한 보면은 번씩 그런 명세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거 한 번쯤 보면 이제 복습 겸 재미로 볼 가끔 수 있는 거죠. 인형 뽑기에 음. 있잖아요. 음, 응. 저게 뭘까? 저게 아, MLC일까? SLC면 아, 저거는 10,000원 주고 뽑아도 이득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그게 거죠. 보여? 그게? 이제 사야죠. 상상을 하는 거죠. 어, 그 SLC일 리는 없고 사실 당연히 없겠죠. SLC인 거면 진짜 오래된 거고 그럴 가능성이 음, 큽니다. 요즘엔 SLC로 사실 용량을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 네, 오늘 저도 근데
오늘 떠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고 싶은 말들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제 집에 있다 보니까 되게, 환경이 뭐랄까. 달라져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를 또 집에서 해야 될지, 모여서 할 수 있을지 진짜 미지수네요.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우리의 세이브 녹음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이 사태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아마 이게 다른 분들이 들을 때쯤이면 정말 괜찮은 상태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번에는 뭘 할지 아직 정해두지는 못했는데요. 다른 분들이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좋은 거 해보도록 하고, 두 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두 분이 궁금한 걸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또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재택도 화이팅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이 너무 많아요. 제나토리님 재택 늘었어요? 저희 지금 진짜로 7주 차. 나는 다음 주부터 계속 재택이었는데 다음 주는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태가 완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어차피 나중에 가보면 안산일 알겠죠. 거니까. 어. 네. 다음번엔 또 얼굴 보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에 네. 재택할 때는 캠을 켜야겠어요. 네, 다음번에 우리 얘기할 때는 혹시라도 온라인을 하게 되면 얼굴 보면서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